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한미합동실무단이 29일 첫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합동실무단은 다음 주 오산기지 현장을 방문해 반입 과정과 반입 이후의 조치를 확인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저균 배달 사고의 조사와 후속 조치를 위한 한미합동실무단이 첫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정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구성된 이후 임무와 목표, 세부 구성, 활동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습니다. 우리 측은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실무장장으로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산업부, 관세청 등 12개 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3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미 측은 주한미군 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인 로버트 헤드론드 소장을 단장으로 주한미군 사령부와 합동화생방어사업단 등 12명이 참여합니다. 한미 양측의 55명의 인원을 현장 기술평가팀과 생물방어 협력 절차팀으로 나눠 운영합니다. 첫 회의에서는 현장조사 계획과 합동실무단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장조사는 다음 달 6일 진행합니다. 현장기술평가팀이 직접 오산 미군기지의 생물검사실을 방문해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탄저균 샘플 검사와 폐기 절차 시연을 보면서 사고 전반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 사고 과정에서 접촉한 시설과 장비를 확인하고 노출된 사람은 있는지, 사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현장 조사 결과는 조사 후 일주일 정도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동실무단은 현장 조사 결과를 놓고 제기된 다양한 문제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법적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해서 오는 12월 열리는 수호파 합동위원회에 결과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2015 세계 군 장병 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가 지난 28일 열렸습니다. 군 장병과 사관생도, 국내외 대학생 등 24개 팀이 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에 올랐는데요. 네, 뮤지컬과 토크쇼, 꽁트와 연주 등을 통해 관객과 함께하는 경연을 펼쳤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통일을 주제로 한 10분 분량의 콩트. 평화 통일이 무력 통일보다 합리적인 이유를 연극 형식으로 재미있게 꾸며냅니다. 전문 배우들의 공연을 보는 듯 흥미진진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도중 눈물을 보이는 참가자도 눈에 띕니다. A4 용지를 꼭 쥔 채 통일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읽어 내려갑니다.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는 감성을 자극하기도 하고 연극과 노래를 합친 뮤지컬 공연은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즐겁습니다. 24개 팀 참가자들은 뮤지컬과 토크쇼, 연극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경연을 통해 통일 안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최우 수상은 연극을 선보인 해병대 연평부대원들이 수상했습니다. 주제는 군인이 가져야 할 안보관. 국가와 개인의 삶이라는 선택을 놓고 고민하는 한 군인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깨닫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대상은 육군 3사관학교 3, 4학년 생도들로 구성된 청춘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통일 한반도의 모습을 그래피티와 비보잉, 팝핀 등으로 표현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선을 3번이나 걸치고 이렇게 공연을 다시 하게 됐는데 학교장을 비롯한 많은 간부님들의 성원과 전생님들의 모든 응원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서 매우 기분도 좋고 많이 뿌듯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올해 처음 마련된 2015 세계 장병 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 미래 통일의 주역들과 함께 한반도 통일안보에 대한 메시지를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28일 정전협정 62주년을 맞아 호국영웅 통일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무공수훈자회 광주지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권혁신 육군 31사단장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종길 무공수훈자회 회장은 격려사에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철한 안보의식과 애국심만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행사를 마치고 전남 곡성 태안사의 충원탑을 찾아 순직 경찰들의 넋을 위로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한다면 먼저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반도의 자유수호를 위해 6.25 전쟁에 참전했던 호주 공군 77대대가 우리 공군 제11전투비행단 102대대를 방문해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교류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77대대장 벤자민 슬리맨 중령을 비롯한 조종사 3명은 지난 26일부터 4박 5일간 공군 11전투비행단 102대대에서 문화탐방, 안보 현장 견학 등의 친선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8일 전술토의에서는 102대대의 F-15K, 77대대의 F-18의 전술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호주는 1950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6.25 참전을 결정했으며 77대대는 약 4년여 동안 F-51 등의 전투기로 총 15,071회 출격해 적 미그 15 5대를 격추시키는 등의 전과를 거뒀고 1952년에는 한국 공군의 F-51 전투기 2대를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102대대와 77대대는 지금까지 모두 6차례의 상호 방문을 통해 활발한 군사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군이 강원도 강릉 앞바다에서 전투수상 수중 탐색 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상에 조난된 조종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해내기 위한 긴장감 넘치는 훈련 현장을 심혜슬 아사가 전해드립니다. 동해바다 상공에 공군 헬기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가상으로 조종사가 조난된 상황. 연막을 피우고 구조를 기다리는 조종사를 발견하자 항공구조팀이 거센 파도 속으로 뛰어듭니다. 항공구조사는 조난 조종사의 상태를 확인한 뒤 구조용 바스켓을 이용해 조종사를 안전하게 이송합니다. 공군은 지난 20일부터 2주간 강원도 강릉 일대에서 항공구조사 50여 명과 HH-32 탐색 구조 헬기, 모터보트 등 해상 장비를 동원해 전투, 수상, 수중 탐색 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투, 수상, 수중 탐색 구조 훈련은 조종사가 해상에 조난당했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는 훈련으로 탐색 구조 전문부대 조종사의 해상 탐색 구조 작전 수행 능력과 항공 구조사의 수중 침투, 수중 탐색 및 해상 구조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투 수상 수중 탐색 구조 훈련은 해상 구조에 필요한 전투 체력 단련과 장거리 전투 수영 숙달을 시작으로 보트 조종법, 수중 신호 숙달 등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해상 항공기 사고를 가정해 조난자와 조난 항공기에 대한 수중 탐색과 인양 훈련도 병행합니다. 특히 신규 도입된 폐쇄식 제호흡기와 잠수 추진기 등의 장비에 대한 숙달 훈련도 실시합니다. 항공구조사는 평시에는 항공기 사고 구조는 물론 각종 재해, 재난, 대민 지원과 환자 후송 등의 임무를, 전시에는 적진에 투입돼 산과 강, 바다에 조난된 조종사를 구출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합니다. 따라서 항공구조사는 사격과 고공 강화, 수상 수중 침투, 응급의료 등 특수작전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위험에 처한 조종사를 구하는 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사의 길을 선택하게 됐고, 비록 훈련이 고되고 힘들지만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항공구조사는 조난자를 무사히 구출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목적이라는 마음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디든 훈련 가자!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교육이라는 말만 들어가도 눈꺼풀이 무거워진 경험 있으실 텐데요. 주로 실내에서 영상물을 보는 정신교육 시간은 더욱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육군이 행동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정신교육의 틀을 바꿨는데요. 달라진 교육 현장에 이혁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부대의 정신교육 시간. 장병들이 6.25 때 참전한 유엔군에 대한 영상을 본 후 열띤 토의를 이어갑니다. 자신에게 유엔군과 비슷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한 사람이 당찬 포부를 밝힙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유엔군에 지원한 다른 여러 나라의 군인들처럼 저도 기회가 된다면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파병을 가고 싶습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조별 과제를 하는 시간. 조 이름은 6.25 전쟁 영웅의 이름입니다. 모든 조원들이 한마음으로 문제를 마치기 위해 나섭니다. 주로 영상 시청이어서 지루함감이 있었는데 이번 행동화 정신교육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토론할 수 있었고 십자말풀이,
편지 완성하기 등 좀 더 활동적인 자료가 있어서 더욱 재밌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주제와 행동화 과제가 지속된다면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신적 태세 확립과 사기가 충만한 단결된 부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신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신교육에서 느낀 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자신만의 목표를 적습니다. 일회성 정신교육에 그치지 않고 배운 내용을 생활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행동과제로 풀어가는 달라진 육군 정신교육. 신세대 장병들의 흥미 유발은 물론 정신교육 자체의 성과를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국방뉴스에서는 지난 6월부터 서울시 9개 구에 위치한 현충시설을 알아보며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겼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강서구에 위치한 호국충원 위령비와 은평구 평화공원 안에 위치한 서유렴 2세 전사기념비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개화산 중턱에는 등산객들을 위한 둘레길이 있습니다. 강서 둘레길 계단을 따라 오르다 보면 잘 관리된 잔디밭에 세워진 호국충원 위령비를 만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육군 제1사단 11, 12, 15연대 장병들은 김포지구까지 밀려났습니다. 가까스로 이곳에 방어진을 친 1,100여 명의 장병들은 북한군의 대공세에 맞서며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치열한 사투를 벌이지만 아군의 탄약과 보급이 끊긴 채 북한군의 화력에 밀려 개화산 골짜기에서 장렬히 산화하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개화산에서 벌어진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이 한마는 이 군인들이 항상 그 원원으로 돌고 있다는 이제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좋은 데로 보내주자는 뜻에서 위령비를 저렇게 세웠습니다. 개화산 전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병은 해마다 위령제를 지내며 동료 전우들이 떠난 자리를 외로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가슴 아픈 전쟁의 역사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내가 마지막 소원을 꾼 애들이 아무것도 이것도 모르고 훈장이 뭔지도 몰라 애들이 저런 애들이 여기를 정말 방공 교육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서울시내에도 강서구에도 먼저 유치원서부터 중학교까지 해도 그걸 좀 알게끔 좀 널리 선정이 돼서 교과서 좀 내고 말이야. 이게가 뭔지 여기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피 흘린 데라 이것 좀 알고 싶은 거 이게 원이야 내가. 한여름 무더위 속에 분수대에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이곳은 서울시 은평구 녹본동에 위치한 평화공원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의 해군과 해병대 창설에 크게 공헌한 미 해군대위 서유렴 2세의 전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제2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미 해군으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 9월 22일 은평구 녹본리 전투에서 서울 수복 작전에 참전했다가 29세의 꽃다운 나이에 전사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된 서유렴 2세는 평화공원의 동상으로 남아 따뜻한 미소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내년 초 임관을 앞두고 있는 육군 3사관학교 4학년생도들이 장교가 되기 위한 필수 관문인 임관 종합평가를 받았습니다. 사격과 독도법, 분대전투 3과목을 평가했는데 까다로운 합격 기준을 전원 통과했습니다. 훈련은 전투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를 이겨내며 육군 3사관학교 4학년생도들이 임관 종합평가에 한창입니다. 임관 종합평가는 모든 장교와 부사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사격과 체력 측정 등 종합평가를 실시해 일정한 자격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 임관시키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투 기술과 지휘 능력을 비롯해 훈련 지도 능력을 갖춘 간부를 배출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입니다. 지난 하계 군사훈련 동안 생도들은 야전에서 요구하는 주대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갖추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정예 장교가 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인간종합평가는 생도들이 그동안 흘린 땀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분대장주 약진! 과목은 하계 군사훈련에선 사격과 독도법, 분대 전투를 실시하고 공개 훈련 기간 중엔 체력 검정과 제식, 정훈 교육을 평가합니다. 첫 번째 평가에서 탈락한 과목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재평가에서도 2과목 이상 불합격하면 임관에서 제외됩니다. 자연스럽게 훈련의 강도는 높아지고 생도들의 태도는 진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추웠던 기초군사훈련부터 오늘의 무더운 임관종합평가까지 모든 훈련들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지금의 나를 좀 더 강한 모습으로 키워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동기들끼리 힘이 돼주면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맞춰서 한 명의 다치는 사람 없이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훈련을 마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임관 종합평가의 또 다른 목표는 실전성을 익히는 데 있습니다. 임관 후 야전의 다양한 상황과 여건에서 소대원들을 지휘할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빠른 상황 판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부여된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소대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장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지금처럼 훈련을 열심히 하여서 야전에서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소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하계 임관 종합평가에서 4학년인 51기 생도들은 독도법과 사격, 분대전투 3과목에서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훈련은 전투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앞서 국방부에서 주최한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통일안보 결의대회 소식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한 백전노장의 호국용사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평화를 소망하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 하나된 조국을 꿈꾸는 노병의 외침과 청년의 열정이 있기에 한반도의 미래는 밝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